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가족이 흩어지고 남편을 잃은 여성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한국을 꿈꾸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사예요. 전직 간호사로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노보시비르스크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지만 요즘은 더 춥게 느껴집니다. 난방이 끊긴 지 이미 사흘째. 창문 틈으로 스미는 찬 공기가 저를 깨웠고 옆에는 6살 아들 미샤가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하얀 입김으로 변하는 걸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매일 아침 어머니의 전화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드미트리가 전쟁터로 떠난 지 1년, 그리고 전사라는 2글자가 담긴 통지서를 받은 지 넉 달이 지났네요.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도 난방은 안 들어왔지만 담요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미샤요? 아직 자고 있어요. 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군요. 마치 제 마음처럼 드미트리가 떠난 후로 모든 색채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 강한 척하지만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은 숨길 수 없습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 습관적으로 SNS를 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본 영상 하나, 서울에 정착한 러시아 여성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정확히 시간에 맞춰오는 지하철,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 편의점,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죠. 거짓말이겠죠. 어떻게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니. 목이 메어옵니다. 저희 도시는 한 달에 몇 번씩 정전이 되고 버스는 시간표대로 오지 않고 약국은 일찍 문을 닫습니다. 추위와 불편함은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그 영상 속 세상은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모임에 나가보니 이상하게도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비밀스러운 천국에 대해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서울에선 약국이 24시간 열려 있대. 아픈 아이가 있어도 밤에 약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대. 대신 거리는 항상 깨끗하대. 상상이 돼. 깨끗한 거리라니.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동경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환하게 빛나는 도시가 그려지고 그곳에서 미샤와 함께 걷는 제 모습이 상상됩니다. 가슴이 뛰는 걸 느끼니 오랜만에 드는 감정입니다. 기대감이라는 것 거의 잊고 있었네요. 집으로 돌아와 미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죠.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할까?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가슴 한편에선 희망이, 다른 한편에선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드미트리 없이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건 그를 완전히 보내는 일이 될까요? 다음 날, 우연히 지역 게시판에서 국제 NGO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전쟁 피해 여성 지원 프로그램, 한국 단기 체류.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미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이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제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합격하면 좋겠다, 제발.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어쩌면 하늘에 있는 드미트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와 미샤의 행복을 바랐으니 분명 이 도전을 응원해줄 겁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열흘 후 메일함에 도착한 메시지. 알리사 페트로바님, 축하합니다. 서울 방문 프로그램에 선정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감정의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기쁨, 두려움, 설렘, 그리고 미묘한 죄책감까지.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로 한 가지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저와 미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것. 미샤,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여행을 갈 거야. 아주 특별한 곳으로.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한국으로 가는 건가요?
미샤는 신이 나서 자신의 작은 가방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씩 넣고 있었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그 먼 나라까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희망이 필요하죠. 네, 어머니, 저희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석 달만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미트리가 살아있다면 이런 모험을 했을까? 아마도 그는 웃으며 저를 말렸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저를 지지해줬을 거예요. 드미트리의 미소가 선명하게 떠오르다가 문득 눈물이 찔끔 납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첫 느낌은 깨끗함이었습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모든 표지판이 러시아어를 포함한 여러 외국어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미샤는 저보다 먼저 적응했는지 신이 나서 뛰어다녔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이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인 건 드미트리가 떠난 후 처음입니다. 저기 봐. 로봇이다. 우와, 진짜 움직여. 공항 한쪽에서 안내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거든요. 안내 시스템은 정확했고 전철은 정확히 3분 간격으로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숙소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딘가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공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NGO 직원의 말에 따르면 병원은 대기 없이 접수 가능하고 약국은 하루 종일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돌아가는 나라예요. 믿을 수 없네. 미샤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불빛이 아니라 기능하는 도시의 증거였습니다. 각 불빛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에 돌아가면 또 정전이 있을 테고 난방이 끊길 테고 미샤는 추위에 떨 것입니다. 첫날 밤 일기장을 열어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의 소리는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소리였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샤는 이미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정착한 러시아 여성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미샤, 오늘은 러시아에서 온 언니, 오빠들을 만날 거야. 기대돼. 아이에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이 더 설렜습니다. 드디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요.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이곳에 적응했는지, 언어는 어떻게 배웠는지, 일은 어떻게 구했는지, 머릿속이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NGO가 마련한 모임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창너머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부러웠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카페에 들어서자 5명의 러시아 여성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었죠. 전쟁, 상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중 리나라는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이곳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쳐요.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이 나라는 제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내일을 줬어요. 내일 그 단어가 가슴을 찌릅니다. 그래요. 내일 전쟁 이후 저는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스베틀라나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IT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여기선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도 안심하고 밤길을 걸을 수 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누가 저를 해치지 않을까
계속 뒤를 돌아봤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노보시비르스크에서는 항상 뒤를 돌아보며 걸었죠. 누가 따라오는지, 누가 지켜보는지 늘 불안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그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미샤는 다른 러시아 아이들과 금세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미샤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이 많은 사람들이죠. 무엇보다 약속을 지켜요. 말한 대로 행동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약속을 지킨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는 모든 약속이 깨졌죠.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곳이 아닐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미샤는 지하철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욕심일까요? 하지만 오늘 만난 여성들처럼 저도 미샤에게 내일을 주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내일, 약속된 내일, 웃을 수 있는 내일을. 다음 날, 우리 모임의 또 다른 참가자 옐레나와 함께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옐레나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른 시선을 가진 것처럼 보였죠. 솔직히 그녀의 표정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져 마음이 쓰였습니다. 여긴 좋은 나라야. 하지만 외국인이 적응하기엔 힘든 부분도 있어. 옐레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한 이야기가 듣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본 한국은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마치 꿈속의 나라 같았죠. 하지만 어떤 곳이든 장점만 있을 리 없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알고 싶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크지. 영어가 통하는 곳도 있지만 제한적이야. 그리고 집세가 비싸. 특히 서울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언어, 그렇죠.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한국어는 더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미샤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언어를 빨리 배우잖아요. 어쩌면 미샤는 금방 적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기 오길 후회하진 않죠? 옐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후회하지 않아. 불편함은 있어도 두려움은 없으니까.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불편함과 두려움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삶은 익숙했지만 두려움으로 가득했거든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더 나쁜 소식이 있을까 걱정했죠. 반면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때로는 불편해도 그 기저에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마트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차이가 있었죠. 상품이 정돈되어 있었고 가격표가 명확했으며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계산대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에 본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쇼핑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모두가 자신이 사용한 카트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서 이 사회의 본질을 엿볼 수 있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사소한 일에 감동받는 걸까요? 어쩌면 이런 작은 질서가 모여 이 나라를 만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미샤를 재운 후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하루 동안 본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정말 이곳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러시아를 잃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이든 좋아 보이는 걸까요? 이런 의심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답을 찾아갔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돌아가는 사회였어요. 약속이 지켜지고 규칙이 작동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곳.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 아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샤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미샤는 처음으로 나중에라는 말을 했다. 집에 돌아가면 언제 다시 올 수 있냐고. 아이는 이미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문장을 쓰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샤에게서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한국 체류 2주일째 NGO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이라는 성을 가진 4식구 가정이었죠. 부부와 초등학생 남매가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집이요? 와, 신기해. 미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저도 용기를 내봅니다. 김민호 씨는 서투른 영어로 저희를 맞이했고 그의 아내 김수진 씨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금세 가족처럼 편안해졌거든요. 통역을 통해 수진 씨의 말이 전해졌을 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요. 그래도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제 가슴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운다. 당연한 것 같지만 제게는 그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으니까요. 노보시비르스크에서는 매일 불안했어요. 학교에 보내도 안전할지, 공원에서 놀아도 괜찮을지, 심지어 집에 있어도 폭격은 없을지, 끊임없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았던 거죠. 특히 아침마다 민호 씨가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보통 어머니가 하는 일인데 그는 능숙하게 반찬을 담고 예쁘게 꾸몄죠. 그 모습을 보며 드미트리를 떠올렸어요. 그도 이렇게 가족을 도왔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왜 아빠가 도시락을 싸나요?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요. 우린 그냥 서로 도와요. 서로 돕는다 그 말이 참 단순하지만 깊게 다가왔습니다. 전쟁은 서로 돕는 마음마저 앗아갔어요.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셋째 날 아침, 미샤가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아이가 아프면 항상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낯선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죠. 민호 씨는 바로 병원에 데려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의사를 만나려면 최소 반나절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30분 만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꼼꼼히 검사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죠.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또 한 번 놀랐어요. 복용법이 그림으로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고 러시아어 설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외국인인 저를 얼마나 안심시키는지 그들은 알까요? 저녁에 미샤는 이미 기운을 차려 김 가족의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쉽게 친구가 되더군요. 그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웃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 가능할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녀는 제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나 봅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홈스테이가 끝나고 서울 시내로 돌아오는 길 미샤는 계속해서 김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민호 씨의 아들 준호와 친해진 모양이었죠. 저도 그 가족과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마치 평행 우주의 제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전쟁이 없었다면, 드미트리가 살아있었다면 저희 가족도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았을까요? NGO에서 마련한 다음 일정은 한국에 정착한 다른 외국인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이들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파티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참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딸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래요.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아이들의 미래잖아요. 저도 미샤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영원히 고향을 떠나는 것도. 우크라이나에서 온 올레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보였죠. 한국인들은 전쟁의 의미를 알아요. 그들도 겪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올레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느꼈던 그 이해심,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진정한 공감이었던 거죠.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찾은 것은 비슷했습니다. 안정감, 질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곳에서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미샤는 다른 아이들과 금세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아이들은 참 대단해. 국적도, 언어도 상관없이 친구가 된다니.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서울의 한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공원이었는데 많은 가족들이 나와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공원에 가는 것조차 불안했어요. 갑작스러운 폭격이나 테러를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샤가 공원의 놀이터에서 놀 때 옆에 앉은 한국 엄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대단하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미샤를 위해 강한 척했지만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좋아질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알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극복한 나라이기도 하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서 미샤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돌아오는 길에 미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어때? 좋아. 미샤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이 웃어요. 엄마도 웃으니까 좋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찾아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미샤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반드시. 체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의 시간이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는데 이제는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익숙해졌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미샤는 심지어 몇몇 한국 친구들과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달력을 보며 남은 날들을 세고 있자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노보시비르스크로 돌아간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끊긴 난방, 불안한 일상, 전쟁의 그림자 그리고 미샤의 사라진 웃음. 마지막 밤 숙소 근처 전망대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샤는 이미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지만 저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영상 일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어로 몇 마디 말하다가 문득 한국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왜냐면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시스템이 사람을 살게 하니까요. 말을 이어가다 문득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드미트리가 떠난 뒤로 저는 어떤 것도 좋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샤는 여기서 웃음을 되찾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영상을 마치고 노보시비르스크의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나타샤, 유리아, 소냐에게. 이 나라는 그냥 불빛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안에 숨쉬는 삶이 있어.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그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곳이야.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노보시비르스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물론 어머니가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미샤의 미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NGO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어쩌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또다시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담당자 박 씨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서 좋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리사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 씨는 제 한국 체류 동안의 기록과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이에 저는 전쟁 난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훌륭한 사례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이민청에 당신의 사연을 전했어요. 원하신다면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미샤와 저는 정말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한때 전쟁을 겪었어요. 그때 많은 나라가 도와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드미트리도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저희의 새로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치 새로운 운명을 직접 써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샤에게는 아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샤는 뭔가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안 가요? 아침 식사 중에 미샤가 불쑥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봤어요. 노보시비르스크의 추운 아파트인지 아니면 이곳 서울의 따뜻한 거리인지. 미샤,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도 있다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요. 미샤의 눈은 크게 빛났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준호랑 계속 놀 수 있어요? 아이의 단순한 질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생각과 달리 아이에게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보기 어려울 거야. 미샤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오면 되잖아. 그날 저녁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 예상과 달리 그분은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알리사,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미샤를 위한 결정이라면 그게 최선이야. 비자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미샤는 임시 놀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매일이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2년 체류 비자를 받았습니다. 2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을까요? 미샤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저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NGO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도 구할 수 있었고 저는 러시아어 튜터로 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미샤야, 우리 여기 살 거야. 정말로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에게 말했을 때 미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미소를 위해 전쟁도, 상실도, 모든 고통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짐을 찾아 새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저희의 새로운 집이었으니까요. 돌아갈 이유는 없지만 여기는 남고 싶은 이유가 너무 많아. 중얼거리며 미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결심일까요? 아니면 희망일까요? 아마도 둘 다겠죠.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첫날 밤, 저희의 작은 새집에서 미샤를 재운 후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희망, 기대, 그리고 설렘. 다음 날 아침, 미샤와 함께 동네 국밥집에 갔습니다. 아직 메뉴판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주인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뜨거운 국밥을 내어주셨고
미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따뜻한 국물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낯선 나라, 한국에서요.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나 로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잘 돌아가는 나라, 믿을 수 있는 시스템,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였고, 그것이 절망 속에 있던 저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샤도 행복한 표정으로 국물을 호호 불어 마시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내가 다시 살기로 선택한 나라야. 나의 한국.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